얼마 전에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덜컥 겁이 나네요. 뇌졸중, 이거 예방은 못하나요? 어떤 증상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 요즘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요, 이 청취자분의 걱정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뇌졸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치료하는 라디오 허민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름이 가는 건 아쉬운데 그래도 낮은 아직 덥고 아침 저녁으론 제법 바람이 선선해요.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건강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든든한 분이죠.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주제가 뇌졸중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중풍이라고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중풍이라고들 하시죠.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뇌졸중은요.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뇌로 피를 보내는 혈관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그 혈관이 갑자기 딱 막히거나 이걸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막히는 거요? 네. 아니면 반대로 혈관이 팍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뇌출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그 결과로 갑자기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걸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만큼 뇌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뇌가 우리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에서 뿜어내는 전체 혈액의 무려 20%를 혼자서 써요. 와, 20%나요? 네. 그만큼 산소랑 영양분이 정말 끊임없이 필요한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혈액 공급이 딱 멈추면 뇌세포는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여기에는 뇌경색이랑 잠깐 증상이 왔다가 괜찮아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포함돼요.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잠시도 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뇌졸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나이가 들면 더 위험한 게 맞나요? 네, 그게 좀 슬픈 현실이지만 맞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인이 바로 나이예요. 확실히 연세가 드실수록 뇌졸중 위험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보면 80세 어르신이 50세인 분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0배나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30배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나이 말고 또 우리가 조절하기 좀 어려운 요인들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발병률이 약간 더 높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일과성 뇌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데요. 뇌졸중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진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죠. 그런 건 어쩔 수 없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노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겠죠. 이쪽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게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을 딱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요? 네, 특히 뇌출혈이 있잖아요. 혈관 터지는 거. 그거의 가장 직접적이고 흔한 원인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계속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결국 터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고혈압 관리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네요. 그럼 혈관이 막히는 쪽, 뇌경색은 주로 뭐 때문에 생기나요? 뇌경색의 주범은 동맥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이게 뭐냐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 찌꺼기나 염증 세포 이런 노폐물들이 끈적끈적하게 쌓이는 거예요. 마치 죽처럼요.
아, 혈관에 지름때가 끼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혈액 통로가 점점 좁아지거나 심하면 아예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 오래된 수도관 알쪽에 녹슬고 이물질 껴서 물 잘 안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혈압 말고 다른 만성 질환들도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뇨나 뭐 이런 거요. 그럼요. 당연히 관련 있습니다. 심장 질환,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부정맥이 있으면요. 심장 안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고여요. 그러면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잘 생기거든요. 피떡이요? 네, 그 피떡이 혈관을 타고 쭉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은 고지혈증도 동맥경화증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요. 당뇨병도 빼놓을 수 없죠. 당뇨병 자체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잘 일으켜서 동맥경화 진행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런 만성질환 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 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열쇠네요. 혹시 이런 병들 말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담배나 술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흡연. 담배는 니코틴, 타르 이런 나쁜 성분들이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요.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도 잘 생기게 해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뇌졸중에도 딱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음. 특히 한 번에 막 많이 마시는 폭음 있잖아요. 이건 혈압을 갑자기 확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특히 배가 많이 나오는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험을 다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졸중 위험과도 바로 연결이 되죠. 이야,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얽혀 있군요. 그럼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 뭐랄까,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뇌졸중 증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갑자기요? 네, 정말 멀쩡했던 분이 순식간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요.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니면 저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있다가 힘이 없어서 놓친다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가 풀려서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네. 또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도 아주 대표적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것도 포함해서요.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 아, 생각만 해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다른 증상들도 또 있을까요? 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세상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거나 똑바로 걷기 힘들고 자꾸 비틀거리는 균형장애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면 정말 지체 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군요. 아까 기자님께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걸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이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정말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런가요? 네,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 이건요.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몇 분에서 길어야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걸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불러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영구적인 뇌졸중이 닥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아, 경고등이군요. 네. 증상이 사라졌다고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고 예방치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아주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요? 네.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 실제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또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혈관을 다시 뚫어주거나 뇌경색 아니면 출혈을 멈추게 하는 뇌출혈, 치료를 받아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뇌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증상이 좀 애매한 것 같거나 저절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도 무조건 즉시 119에 연락해서 뇌졸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아, 뇌졸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이나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요.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담배는 정말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직접 피우는 건 당연하고 옆에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맡는 거, 간접 흡연도 피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술을 줄이시는 거예요. 아예 안 드시면 다 좋겠지만 혹시 드시더라도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좀 제한하시고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역시 금연, 절주가 기본이군요. 먹는 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짜고 기름진 게 안 좋겠죠? 네, 맞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 나트륨으로는 2000mg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은 좀 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 또 가공식품도 좀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물 줄이기 어렵지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랑 생선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삼겹살 기름 같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많은 음식은 좀 줄이시고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예를 들면 달걀 노른자나 오징어, 내장 같은 것도 하루 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대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짜고 기름진 건 줄이고 채소랑 생선은 친구처럼 가까이 기억하겠습니다. 운동은요? 운동도 중요하죠? 그럼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좀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걸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막 숨차게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다만 혈압 높으신 분들은요. 날씨 추운 날 새벽에 갑자기 찬 공기 쐬면서 운동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보건복지부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아, 추운 날 새벽 운동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 특히 복부 비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너무 과로하지 않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까지 정말 건강의 기본 원칙들이 다 모여 있네요. 혹시 이런 생활 습관 개선 말고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바로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걸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관리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상이 없다고 난 괜찮은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혈압 재보시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빼먹지 말고 꾸준히 드셔야 해요. 가끔 이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마음대로 약을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약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서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목표 범위 안으로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 만성질환 약 정말 꾸준히 잘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하군요.
혹시 이미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을 위한 관리 팁 같은 것도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는 재발을 막고 후유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증상이 있다면요. 음식을 좀 걸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고 물 마실 때도 그냥 마시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점증제 같은 걸 사용해서 흡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넘어지기 쉬우니까 욕실에 손잡이를 달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식으로 집안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가능한 범위까지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네, 오늘 뇌졸중의 원인부터 증상, 예방, 그리고 관리법까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네요. 신아람 기자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뇌졸중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뇌졸중 의심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시 119를 통해서 병원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우리 모두의 건강 관심사죠. 뇌졸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욱 유익하고 활기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어떤 작은 습관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